반갑습니다. 오현웅입니다. 작년 그 70기 문제풀이 겸 개정 법령 설명 겸 올해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걸 좀 진작에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순서를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기 문제풀이를 전 문제가 아니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의 핵심은 경찰 공제회 실무 기본서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에 경찰 창경 이래 최대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법령 규칙 개정 가운데서 주요한 사항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0기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박스형이 11개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박스형이 14개 나왔습니다. 재작년하고 그러니까 이 박스형이 그냥 박스형이 아니라 개수를 묻는 박스형, 개수를 묻는 박스형이 진짜 박스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그냥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 개수를 묻는 박스형이 11개가 나왔어요. 재작년에 14개가 나왔는데 11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쉬운 시험이었느냐? 박스형은 한 3개가 줄어들었는데 시험 난이도는 재작년도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문제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고 난이도가 박스형 문제는 전체가 다 초고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험장에서 개수를 묻는 박스형만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형은 무조건 초고 난이도의 문제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보지 못한 문제 5문제 정도가 있고, 거기에 또 더해서 박스형은 아니지만 또 보지 못한 문제는 아니지만 또 엄청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제 생각에는 25번, 39번 이 2문제 정도가 박스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22번, 24번, 26번, 27번, 35번 이 5문제 정도가 좀 접해보지 못한 22, 24, 26, 27, 35번 그렇게 5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보지 못한 문제 5문제 중에서 하나가 박스형입니다. 그래서 박스형 11개에다가 그 다음에 보지 못한 문제 5문제. 근데 그 보지 못한 문제 5문제에서 박스형이 하나가 섞이니까 이제 4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총 15문제 더하기 초고난이도 2문제 25번, 39번 해서 한 17문제 정도가 초고난이도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재작년보다 박스형이 소폭으로 줄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 성적을 보면 작년에 이제 객관식 커트라인이 86.875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찰학이 그냥 80점 넘었으면 선방하신 거고요. 85점 넘었으면 그냥 엄청 잘 본, 그래서 70점대가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마 올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문제를 좀 정리해 드린다면 다른 것보다도 공제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평범한 문제인데요. 자,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2번 지문이 1번 지문으로 왔으면 훨씬 더 쉽게 좀 풀렸을 거예요. 근데 1번에서부터 이제 프로에센 일반 난특법 하면서 내용이 쭉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이 내용에서 뭔가 틀리게 했을까 이런 것이 나와버립니다. 이 머리가 막 그렇게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이제 법령들이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이 법령이 일죄 크지경이잖아요. 일죄 크지경이에요. 물론
가운데 큰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고 해요. 판례입니다. 판례지만 이 판례도 법치국가 경찰 개념 그 소극적 질서 유지 그걸 나타내는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판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법률들이고요. 근데 함께 넣어서 합니다. 함께 넣어서 외우는 이유가 이게 시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의 한 주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가장 큰 국가 독일의 연방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국가가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프로이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판례는 이제 독일 판례고요. 프로이센 프랑스 프로이센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네, 판결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근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법전이라고 안 하고 이 자치경찰법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794년, 1795년, 그 다음에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1882, 그 다음에 1884, 1931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죄 크지경인데 그 내용이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난트법에는 절박, 죄와 형벌법전에는 자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전에는 위생, 여기는 이제 재량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자 1번부터 내용이 쭉 나와버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일절 죄자 지휘경. 그래서 이제 일절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이걸 연결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자치경찰법전이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법전이라는 것을 헷갈리신 분이 이제 극소수가 있으실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지위 맞다 이렇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넘어가시면서 3번, 4번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 이 2번에서 저기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거 여기에서 딱 그냥 와닿지 않아 버리면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봐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거를 딱 한 번 봤을 때 딱 캐치를 해내지 못하신 분들은 1번에서부터 벌써 지문을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서 찾으셨으면 이제 막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 거죠. 막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분이 아니죠. 한 40초 정도에 한 문제씩 딱딱딱딱 풀어가야 되는데 한 바퀴 더 보면서 막 2분, 3분 넘어가면서 이제 이 첫 문제에서부터 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서 이 첫 문제에서 두 바퀴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시험장에서 많이 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 바로 뒤에 이제 박스형이 나와버리거든요. 박스형이 두 문제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도 또 안박스, 박스 이렇게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1번을 맞췄나 못 맞췄느냐 이걸 떠나서 1번에서 굉장히 쉬운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 프랑스가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법전이 아니라 이 죄와 형벌법전 이거를 딱 그냥 아신 분들은 그냥 쉽게 1번부터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그냥 쫙 넘어가셨을 텐데 거기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만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박히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좀 짜증이 좀 나셨을 것이다. 그나마 일절 죄자 지위 경제를 아신 분들은 일절 죄자 지위 여기서 이것을 맞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야 되니까 다른 것을 찾으시면서 그걸 찾으셨을 거예요. 죄와 형벌법전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으셨을 텐데 일절 죄자 지위 경제가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더 뭐 두 바퀴 세 바퀴 읽어가면서 이제 맛이 가셨을 것이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찰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맨 앞쪽 문제는 너무 쉬워 보여요. 책을 보실 때도. 그러나 쉬워 보이지만 이 좀 마인드를 여기서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그 이유가 시험장에서 앞쪽부터 이 딱 하나 뭔가 좀 헷갈리거나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뒷문제를 나가버리면 이게 좀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의 문제였다. 어렵지는 않은데. 자, 2번은 우리 뭐 계속 외우셨던 목사행, 독보협, 질질봉, 시진내,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여동생이 시진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만 아셨으면 비록 박스형이지만 쉽게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목사행, 독보협, 질질봉, 시진내까지 이렇게 앞 두 문자를 가지고 풀 수 있으셨던 문제였고요. 자, 3번은 이 시험 이 출제 위원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니면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지문에 중복 지문을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 지문이 라 지문에 해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 지문에서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라고 해놓고 또 가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 두 개에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출제를 한 교수님께서 참고로 이번 출제는 교수님들께서 주도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전에 들은 것이 외부 이제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경찰대학 교수님, 그 현직 경찰대학 교수님께서 그분은 이제 현직시지 않습니까? 현직 근무하시다가 경찰대학 교수 요원으로 뭐 몇 년 이렇게 잠깐 근무하시는 분께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외부 교수님, 그다음에 경찰대학 우리 현직 교수님 그분께서 이렇게 좀 쉽게 박스형을 내시면 좀 쉽게 좀 힌트를 주려고 그러셨는지 이 3번 지문에서 지문이 좀 중복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합니다. 그래서 가라에서 딱 체크를 하신 분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신 분은 좀 쉽게 해결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가번에 이제 사촌 이내 친족이 나오는데요. 이 행동강령 여기에서 행동강령하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사촌 이내하고 사촌 이내 친족하고 그냥 친족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 이내 친족이 있고요. 그냥 친족이 있습니다. 그 가로 열고 민법 767조 친족이 있고 777조 친족이 있는데 그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 777조를 767조로 또는 767조를 777조로 해서 내면 진짜 개나리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오한마 들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아직은 뭐 물어보지 않고 그건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냥 친족이냐 사촌 이내 친족이냐 이것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친족이라고 되는 것이 금품, 수수 등 금지의 예외로 거기 이제 친족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주는 돈은 받아도 되는 겁니다. 금지되는 금품 수수가 아닌 거죠. 또 하나 경조사 이 통지가 금지가 돼 있는데 그 예외 그러니까 알려도 되는 거죠. 알려도 되는 것은 사촌 이내가 아니라 그냥 친족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조사를 친족한테 안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알리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다 알려요. 그렇죠? 뭐 부모님의 뭐 5천, 6천이면 나한테는 뭐 7, 8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조사 통지 금지를 친족한테는 금지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지 금지되는 예외상, 그러니까 알려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린 사람들이 와서 뭐 하죠? 부주금 막 주지 않습니까? 돈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품 수수 등 금지의 예외도 친족한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촌 이내가 아니라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적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에서의 그 신고는 사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됩니다. 왜냐?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수사팀 수사관인데 고소하러 왔어. 이게 이제 이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7촌, 8촌, 5촌 알지도 못해요. 그죠? 4촌 정도는 돼야 내가 알지 않습니까? 사촌 형 오셨네? 해서 그때 알아야 이 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사촌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일단 맞고요. 이 5번 문제가 박스형이어서 초고난이도지만 진짜 초고난이도입니다. 자, 나번을 보시면요.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제가 강의할 때 작년에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4번을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 4를 보시면 경찰청 및 소속기관 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3년간이 아니라 5년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누구죠? 나 공무원이 아니라 내 상대방인 퇴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인데 나번에는 공무원 자신,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이, 에이지 있지 않습니까? 에이지, 나이라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은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근데 그래서 이것도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게 기본적 구조가 맞아. 2년 맞아. 근데 이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족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할 때는 가족은 빠집니다.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은 빠지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2년이고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꼬아서 낼 것인지 진짜 참. 행동 강령에 추가로 나를 기준으로 하는 2년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2년 내 인허가 등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주었던 자 중에서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돼서 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뭐 이거죠. 그러니까 고소 사건을 해결해 줬어. 또는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인허가를 해 줬어. 최근 2년 내에 해 줬는데 그때는 그냥 친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상대방한테 이롭게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되는. 근데 이때도 기준이 2년 냅니다. 왜냐? 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에이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2년이에요. 참 이제 그때도 가족은 안 들어가고요. 그냥 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2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최근 2년 내. 그다음에 나번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것도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2년이고 그다음에 나만이고 가족은 안 들어가고. 근데 가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2년 이런 거나 연이랑은 상관없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랑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땅을 사고 팔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역시 신고하는 규정이고. 이거 지금 5번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는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족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나번은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 엄청 틀렸을 것 같아요. 주로 연도라든가 이런 2년 여기서 꼰다고 생각하지. 더더군다나 사항에 또 연으로 꼰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항이 틀렸는데 이 나항이
또 틀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초고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6번 부패 이론이 나옵니다. 부패 이론에는 뭐 전체 사회 가설, 내부 구조 가설, 그리고 썩은 사화 가설 이 정도가 있죠. 플러스해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암기 쫙 해버리셔야 돼요. 내부 구조 가설, 전체 사회 가설, 썩은 사과 가설, 그 다음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외워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내부 구조 가설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외우기를 그냥 내부 구조 원인 가설을 이렇게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구조 원인 가설은 사실은 내부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 원인 가설을 내부 구조 원인 가설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워서 제가 이제 잠깐 그렇게 했는데요. 자, 구조 원인 가설. 근데 이거를 전윌이죠. 전윌. 그래서 윌슨이에요. 윌슨. 근데 전윌이 좀 아니냐. 전월. 그다음에 구로바니 이렇게 여시면 뭐 로벅, 바커, 니더호퍼 이렇게 해서 구조 원인 가설은 로벅, 바커, 니더호퍼. 그래서 구로바니, 전월, 구로바니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요. 근데 이제 원인이 전체 사회 가설은 이 부패의 원인이 바깥에 사회에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 원인 가설과 썩은 사과 가설은 이제 부패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내부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구조 원인 가설은 내부의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전반적으로 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썩은 사과 가설은 그 안에 특정 개인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썩은 사과만 집어내면 부패가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은 바깥에 사회, 구조 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은 안에 내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이제 내부 구조 원인 가설 앞에다 내부를 붙여가지고 내부 구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까 쓰기까지 그렇게 썼는데 비록 두 개가 다 내부지만 이것은 내부의 구조고 이것은 내부의 개인이 원인이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아시죠? 셔먼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시험장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셔먼, 그래서 미셔, 이 미는 거지 않습니까? 미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미셔트르. 왜냐? 델라트르가 있어요. 델라트르가 셔먼 편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셔트르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월, 구로바니, 미셔트르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필드버그가 나와요. 필드버그. 저기 3번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런 필드버그 나와요. 필드버그가 아니라 셔먼입니다. 셔먼 또는 델라트르죠. 셔먼 또는 델라트르고, 필드버그는 우리는 이제 이거 필드버그라고 하지 않고 펠드버그라고 또는 펠드버그 또는 펠트버그 이렇게 좀 하는데 이번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필드버그라고 이렇게 6번 항목 7번에 다 그냥 필드버그라고 해놨는데요. 이 필드버그는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반박한 사람입니다. 공격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냐? 셔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주창한 너의 이론은 우리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경찰관이 작은 호의하고 부패하고 구분도 못하는 그런 얼뜨긴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이 펠드버그입니다. 그래서 펠드버그는 셔먼이나 델라트르를 패버리고 싶은 사람, 그래서 반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펠드버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놔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6번은 해결이 되고요. 7번이
이제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이 시험 출제위원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그때 고시계장님이 지금 이제 인재 선발계지만 그때는 이제 고시계였는데요. 어쨌든 그 계장님이 이 사회계약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면 이거 출제만 하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류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항의가 이의 신청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가번이 공공의 신뢰 맞아요. 이 공공의 신뢰라는 것이 경찰관이 경찰관답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번이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 재산 보호하고 또 바로 그냥 직결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 출제위원 들어갈 때는 그 고시에 되면 야 이거 사회계약서 다 빼. 아예 그냥 내지 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또 사회계약서를 좀 나옵니다. 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교수님들께서 출제 들어가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회계약서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별거 아니라고 이제 이 사회계약서를 왜 경찰에게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계약서 내용을 보시면요. 아니 천부적 인권이 이 국민 개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 천부적 인권이 개인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 상태에 그냥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국가를 만드느냐?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계약서예요. 그러면 이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 곧 경찰 기능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탄생 자체가 국가의 시작인 거예요. 사회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학자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사회계약서를 우리 경찰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가번도 이렇게 헷갈리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별건 아닙니다만 그냥 신생 접객팀 이렇게 좀 유해 주십시오. 신생 접객팀 해서 이것이 딱 나오면 저걸 적어놓고 헷갈리지 않을 때는 그냥 하지만 좀 헷갈리는 순간 바로 적어야죠. 신생 접객팀 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을 그래야 이게 구분이 이 머릿속에서 파파팍 갑니다. 그래서 뭐 공공의 신뢰, 생명 신체 보호, 그다음에 공정한 접근, 객관적 자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 다음에 팀워크, 신생 접객팀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그런 좀 어려움을 조금은 이제 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시험장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빨리 푸는 것들은 팍팍팍팍 쳐내면서 헷갈리는 것들은 시간을 좀 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5문제가 보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만 있었으면 좀 풀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허점을 찾으려고 몰두를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시험장 안에서 그 극단의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저 끝 말초 신경까지 다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가 5문제, 아예 보지 못한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 5문제 안에 어떤 식으로든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식이든 실마리를 찾아서 그 내가 생각한 그 실마리를 찾아서 가야지 다른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실마리를 찾았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남았어야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쫙쫙쫙쫙 풀어갔을 때 남는 시간 가지고 그 헷갈리는 문제들을 보지 못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갔으면 5문제 중에 4문제가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자 8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조선시대가 나왔어요. 조선시대가. 근데 이게 흔히 좀 조선시대가 나오면 주로 이제 경찰이니까 우리는 그냥 국사가 아니라 한국사가 아니라 경찰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경찰사에서는 의금부, 사원부, 형조 이 세 개를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금부가 왕명이고요. 그래서 왕의, 그렇죠? 왕명이기 때문에 국사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사원부가 풍속이고요. 그래서 사풍. 그다음에 이제 형조가 기타 그냥 일반적인 형옥사물을 담당하는 그래서 형조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의금부, 왕의, 그다음에 이제 사풍, 그다음에 나머지 형조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근데 어쨌든 한국사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올 때도 경관에서는 계속 나왔어요. 또 이 저기 순경 시험에서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고 또 내년 개편 시험 여기에서는 또 비교 경찰하고 이 경찰사를 합해서 5% 두 문제는 낸다고 하니까 어차피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경찰사를 보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더더군다나 경찰 관련된 역사를 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역시 경찰사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주로 이제 경찰과 관련된 역사이면서 또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 경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번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뭐 암기문구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은 연상을 시키셔요. 그래서 차이력은 차차차 이렇게 해 놔주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력을 설명하는 문구가 3가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호국경찰 이 양반이 전투경찰 대대장을 하시면서 그 저기 빨치산 수계라고 일컬어주는 이현상을 토벌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빨치산 영웅 이현상을 토벌한 장본인에서 호국경찰, 그다음에 문화경찰, 인본경찰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 것이 차이력 경무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를 차차차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분이 국창 임방울님의 판소리 진본을 녹음해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화엄사 이런 절들을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냥 문짝만 태우고 그 화엄사 같은 이 천년 고찰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저는 진짜 우리 경찰사 안에서 정말 대단하신 그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채시라고 남자 주인공이 저기 박상원하고 최재성 2명인데요. 남자 주인공 2사람 전체가 다 이 모델이 이 차이력 경무관님이세요. 차이력 경무관님이 광복되기 전에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광복되기 전에는 저 만주에서 이 좌파 계통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광복이 된 다음에는 우파의 최전선에서 서서 그러나 그 우파의 최전선에 서서 이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잡은 빨치산들을 인간적으로 다독이고 해서 차이력한테 잡히기만 하면 그 빨치산들이 전향해가지고 열심히 저기 국군이 아주 열심히 싸우는 국군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차이력님이. 그래서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 이런 칭호를 여러 가지를 주시는 분이 이 차이력입니다. 그래서 차이력님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차차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차이력님이 이거 특히 문화경찰까지 해당되시는 분이 차이력님이시다. 안병환님은 이름 자체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그때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었죠.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총을 들지 말라 하신 분이죠. 그래서 병하 총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4번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안맥결 총경이 아니라 이준규 목포 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는데요. 이준규 이 안병환님 안병하 이 총을 내려놔라 이것을 따라 준규 그 어떤 규칙 거기를 준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병환님의 그걸 준수하신 분이 이준규님이십니다. 그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3번에 최규식 경무관님은 1968년도 121 사태 무장공비 33명이 임진강을 넘어와서 청와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총 들고 막 자동 소총 들고. 근데 청와대 왼쪽 위에 자문이 있습니다. 이것만 뚫렸으면 바로 그냥 청와대예요. 청와대 뒷산으로 바로 그냥 진입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최규식 경무관님이 이분도 엄청 하여튼 이 어떤 심지가 굉장히 굳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얘네들이 그렇게 가면서 청와대를 향해서 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방첩대라고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CIC 방첩대다라고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문하는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자문 검문소에서 이 최규식 경무관 당시 이제 총경님이셨고요. 이 종로 경찰서장님이셨던 최규식 경무관님께서 그러면 그러니까 CIC 방첩대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소속 소속 이런 걸 대라. 신분증을 대든 소속 이런 것을 대라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트러블이 있으면서 그때 갑자기 버스가 넘어오는데 그 버스를 이 무장 공비들이 경찰 차량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사격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래서 청와대로 진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를 지켰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고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 역사상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이 이 최규식 경무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이다. VIP를 하여튼 최고의 공로로 지키신 분이 최규식 경무관입니다. 그래서 최규식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연상이 좀 쉬우실 것이다. 안맥결 총경님은요, 여기에 이제 5.18 이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임신 상태에서도 일제한테 고문을 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안창호 선생님의 조카 따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광복 이후에 이제 경찰에 투신하셔서 여자 경찰서장님도 하시고, 또, 이 경찰인재개발원의 전신이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교육원, 그 다음에 경찰종합학교, 경찰전문학교에서부터 이제 발전하는 건데요. 그 경찰전문학교 교수 요원을 하시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군사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세요. 그때 당시에 환갑 정도 되셨어요. 1901년생이시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연배가 좀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5.18 이거랑은 연계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훈련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서 4번에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 나오는데요. 이거 늘상전 유효주입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설을 보시면 공적실입니다. 공적실 또는 공법실이에요. 여기서 적법이기 때문에 적법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공적실 또는 공법실 적법하고 타당할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아니면 적법할 것 그래서 공적실 또는 공법실입니다. 실자가 들어있어서 실질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훈령의 요건에 형식적 요건이 있고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요건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까 훈령의 수명자가 그 요건이 맞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 요건은 따져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 요건은 따져볼 수 없지만 그냥 딱 봐도 위법한 거야. 그러면 그걸 따르면 안 되겠죠. 딱 봐도 위법한데 따랐으면 그것은 이 수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실 그 4번에 딱 나오는 공적실이 실질적 요건이고 공적실 다만 그 안에 훈령인의 상국관청이 바랄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에다가 형식적 요건을 하나 좀 넣어놨죠. 그래서 공적실만 실질적 요건이고
나머지 훈령 있는 사업관청이 바랄 것은 형식적 요건이어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적실 하나만 좀 외워놨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쉽게 풀었다는 것은 쉽게 풀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시간을 절약했다는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암기 문구의 좀 신봉자인데요. 암기 문구라는 것은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암기 문구 때문에 그 뭐 이해를 않고 암기만 하냐? 아니 누가 이해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이해는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가 더 이해를 하게 해주는 거죠. 더 거기다가 암기를 했을 때 시간을 팍팍팍 줄여버리는 또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실만 좀 외워주셨으면, 그래서 실자가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이다. 그런 연상만 좀 해놔줬으면 쉽게 풀면서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었던 좀 그런 문제였고요. 15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근거 법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그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일단 국가공무법상 의무가 있고요. 경찰 공무법상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복무 규정이 있고, 또 공직자 윤리법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번을 보시면 딱 뭐냐, 암기라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암기는 주관식 암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식, 하여튼 뭐 경찰학만 놓고 얘기하면 우리 암기는 객관식 암기예요. 그러면 지문 안에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울 만큼 외워. 못 외우면 못 연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암기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보면서. 엄청난 노력도 아니고 볼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객관식 지문에 다 나오니까 내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보면서 떠오르는 거죠. 외워놨으면. 그러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공무법상 그 의무가 국가 비품 청집 영정, 또 국가종친 복직 겸용법, 이게 딱 나오죠. 국가종친 복직 겸용법, 그다음에 국가 비품 청집 영정, 이것도 역시 직자가 들어가는 것이 직무상 의무고 직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 신분상 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그냥 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 3번 품위유지 의무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좀 이 문제 자체는 뭐 박스가 나오고 해서 뭐 좀 짜증 나시겠지만 그냥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령 개정된 것이 이제 하나가, 경찰 공무원법상에 원래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는 경제거지 또는 경제거지휘 이렇게 좀 외우셨지 않습니까? 자, 경제거지. 저는 이제 앞에 경찰 공무원법 경찰을 넣어준 거죠. 그죠? 국가비품 청집 영정, 국가종친 복지 교육법 앞에 이제 국가공무원법 넣어서 이제 외우게 해드린 거죠. 경제거지 또는 경제거지휘. 왜냐면 지가 다른 것에 또 하나가 더 있어서 경제거지휘.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는 제복 착용 의무, 거짓 보고 금지 의무,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자,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국가공무법상에 있어요. 근데 경찰 공무원법에 정치 관여 금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경찰 공무원법에 추가로 정치 관여 금지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엔드예요. 엔드 또는이 아니라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는 10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 공무원법에 정치관여 금지 의무가 들어오면서 이걸 위반하면 5년 엔드, 또 5년 이하 자격정지, 그 다음에 공소시효는 10년. 똑같습니다. 공소시효는 똑같은데 다만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자격정지가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시효는 10년 똑같고요. 이렇게 좀 바뀐 것이 아니라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경찰공무원법에도 추가로 됐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공무원은 이게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경찰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이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표현이 이 구체적인 이 처벌 이게 나오면 이것에 해결한다는 남큼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이 국가 공무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넣으면서 뭐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받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운동 금지만 정치운동 금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만 딱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경찰 공무원이 뭐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뭐 국가공무원법상 이렇게 나가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두 개가 다 있다. 근데 경찰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경찰 공무원법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왔고 더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적용된다.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박스형에다가 21번 좀 틀리신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틀렸느냐. 자, 문제에서 경찰 공무법상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딱 읽으면서 임용 결격 사유는 이게 뭐냐면 그냥 원칙적으로 뭘 물어보는 것 같아. 느낌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조금만 풀어줬으면 아마 틀리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시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문제가 임용 결격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꼭 막 원칙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사례를 물어봐 버렸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봐 버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임용 결격 사유가 피파 복무 자선회 그다음에 횡삼이 성폭백삼 이지 않습니까? 피파 복무 자선회 횡삼이 성폭백삼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는 맞고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나도 피 맞아요. 복 피 들어갑니다. 근데 다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제 거꾸로 써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거죠. 라는 도교법은 아닌 거죠. 이 횡삼이에서 횡은 직무 관련된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번도 아니에요. 이 마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답원을 보면서 느낌을 살짝 좀 채셨어야 돼요. 그죠? 좀 뭔가 좀 그냥 규정을 그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라번은 또 한 바퀴 더 돌렸잖아요. 물론 틀린 지문이지. 이 라번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두 바퀴를 더 돌려버렸어요. 앞에서 돌리고 뒤에서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채다가 마번에서 확실히 눈치를 좀 채했어야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바가 다 그렇잖아요. 마는 그 성폭 103이기 때문에 성폭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2년이지만 규정상 3년이 아니라 규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2년 지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밥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때보다 3년이 지난 사람 이걸로도 엄청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공무원은 3년이 지나면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면은 5년이 지나면 이제 풀리고 해임은 3년이 지나면 풀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찰 공무원은 해임 파면이면 무조건 그냥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뒤에 볼 것도 없이 해임 처분을 받았으면 그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이 다라에서 살짝 눈치를 주고 파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파를 다 구체적인 사례로 생각했어야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시험장에서 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핀트가 살짝 돌아버리면서 그리고 이게 이민격격사유에 해당하고 안 하고가 이것을 체크를 할 때 공가위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 공가위가 우리는 옳은 것 틀린 것에 이 머리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민격격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것도 이제 막 풀다 보면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이 공가위로 막 풀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 틀린 것 이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옳은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이민격격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했습니까? 막 풀다가 이게 구체적인 사례인지 그냥 법령 규정을 물어보는 거지 헷갈리다가 이제 공가위 쳐놓은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막 헷갈려 버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22번 이게 이제 접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22번 이게 공제 실무 문제집 실무 종합 문제집에 일부 내용이 나와요. 일부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없는 내용이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진짜 어렵습니다. 자, 보면 자 가번 총경 이하 맞죠?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만 승진 심사를 합니다. 승진 심사는 경무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경까지 이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총경까지만 이 금평을 하는 거죠. 경무관부터는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총경 이하 맞고요. 그다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왜냐? 이 금평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죠. 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괜히 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그거잖아요.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나번 수, 양, 가가 있는데 2, 4, 3, 1인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는 그러니까 이게 강제 배분이에요. 강제 배분인데 다만 수, 양, 가에 가는 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 4, 4거든요. 2, 4, 4. 2, 4, 3, 1인데 2, 4, 4입니다. 가를 양으로 땡기면 실제 우리가 금평을 할 때 보면 가는 이제 안 주기 때문에 가를 양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강제 배분이에요. 그러나 가를 양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20%, 40%, 40%예요. 그래서 수는 이제 최고 잘한 일부만 수 주고 나머지는 이제 40% 몽창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2, 4, 4, 2, 4, 3,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는 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얼핏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뭐 그걸 좀 기억하기는 뭐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개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공개하고 하냐면 여기 규정대로 금평이 끝난 다음에 최종 등급 그러니까 금평을 1차, 2차, 3차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다 합한 수, 양가 이것만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한테 통보하는 것이 공개하는 거죠. 그 대상자한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한다라는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기 조문 표현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금평 끝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것인데 자 라번은 정기 평정 이후에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여유를 좀 두는 거죠. 재산 등록도 그러셨습니까? 재산 등록도 신규 등록자가 되면 2개월이 되는 이 말일까지 재산 등록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유를 두는 시간이 2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고 이제 2개월이고요. 진짜 접해보지 못한 문제, 접해보지 못했는데 또 박스로까지 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좀 틀렸을 것 같고요. 자, 24번 역시 접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24번. 그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4번. 자, 이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이 청구의 기본형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것이 이제 기본형이고, 기본형이 이제 그 1번 지문으로 나왔고요. 2, 3, 4번이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나왔는데, 통상 이 언론중재위원회 이 정정보도 이 판례 이거 헌법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 경찰학에서는 이 판례까지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판례가 2, 3, 4에 쫙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다만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 있어요. 뭐냐면 자 2번 그럴듯해. 3번 확실히 그럴듯해.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다만 하나 더 헷갈리자면 2번이 조금 아리까리해. 그래서 2번, 4번을 두고 마지막까지 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의 기본형 3개월, 6개월을 아신 분들은 1번은 맞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나머지 2, 3, 4 중에서 그나마 헷갈릴 것이 2번하고 4번이에요. 그래서 근데 4번이 자 4번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청구를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언론사 그러면 언론사 바빠서 돼지겠네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이 정정보도 청구에 있어서도 피해자 즉 청구인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을 읽어보시면 이 청구를 받은 사람이 증명 책임 부담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하면 못본 문제는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잡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못본 문제지만 맞출 수는 있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 푸느라고 시간이 많이 허비돼 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걸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른 것들을 팍팍팍팍 풀어 제끼신 분들은 남는 시간을 가지고 이 뚫어지게 뭘 하나를 찾으려고 했을 때 찾을 수 있었던 문제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25번은 비록 박스형은 아니지만 또 나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초고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1번부터가 벌써 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 영향 평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이 국가재정법이 왜 나오죠? 국가재정법 1조부터 끝쪽까지 보니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에 이게 없어서 틀린 지문이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1번은 왜 냈냐면 이 인권영향평가 우리 경찰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죠? 법이 있나요? 법이 없습니다. 경찰 인권보호규칙 경찰청 훈련 가지고 해요. 훈련 내부 행정규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서 이 인권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자 경찰도 하고 있고 해경도 하고 있고 각종 지자체들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하느냐? 각자 그냥 행정규칙이나 뭐 조례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정부 전체 대한민국 국가기관 전체를 다 끌고 가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법률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국가재정법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전체를 끌고 가는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이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체적으로 선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근거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칭찬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건 타율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칭송을 받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다. 자, 2번 경찰법 이것이 이제 제가 가로 열고 현재는 이제 국자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제가 그걸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경찰위원회도 현재는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제가 가로 열고 좀 넣어놨습니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죠. 그래서 저 국자법, 전 경찰법, 구경찰법, 현 국자법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3번이 맞고요. 3번이 우리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 정책과 관행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다. 아니면 국가
인권위원회가 뭐 집행부서인가요? 아니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이제 현직 분들이 이걸 잘 알거든요. 국가인권위가 주로 하는 것이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권고 의견 표명 이전에 조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조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에요. 얘네는 수사권은 없어요. 다만 그것이 그 인권 보호에 어긋났느냐 안 어긋났느냐 그 인권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인권 관련 조사 그리고 권고 의견 표명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수사권 없고 여기서 말하는 개선 시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개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실행 조직이 아니라 좀 권고 조직인 거죠. 그래서 인권 측면에서 여러분 저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